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친한 동생이 카메라 추천해 달라고 하면 나는 보통 뭐라고 하나? 입니다. 원래 추천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한테 맞춰서 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저한테 카메라 추천해 달라는 댓글을 쓰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하면은 저는 이제 그 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보고 최대한 거기에 적합한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천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추천이어야만 해서 이게 설사 그분이 제가 추천해준 카메라를 사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신경 쓰는 편도 아니고요. 뒤집어 말하면은 추천은 해주고 나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편도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차피 카메라는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니까 그거 이렇게 남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만약에 그게 내 친한 지인이다, 나랑 이제 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약간 얘기가 다른데, 그럼 어쨌든 간에 친분이 있으니까 좀 강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친분이 있으면은 말도 좀 험하게 하고 강요를 하는 편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 그래서 온라인에서 카메라 추천할 때랑 오프라인에서 카메라 추천할 땐 제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만약에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좀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뭐라고 강요를 할 건가, 요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만약에 지인이 아는 동생이 나한테 카메라 뭐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일단은 왜 사냐고 다시 물어볼 것 같아요. 카메라 왜 사냐 라고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화질 때문에 좀 더 화질이 좋은 것 같아서 산다고 하면은 전 사지 말라고 해요. 그건 되게 강력하게 사지 말라고 하는 편이에요. 물론 카메라가 폰카보다 화질은 좋죠. 제가 지난번에 올린 폰카랑 똑딱이 비교하는 영상을 봐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그게 그 GX Mark3라는 똑딱이가 DSLR급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풍자였는데, 제가 너무 하이 개그를 쳐서 좀 댓글이 약간 좀 진지하게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반성을 했습니다. 농담이면 농담이라고 표시를 해둘 걸. 약간 너무 하이 개그였어. 아무튼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카메라랑 폰카는요, 그 화질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1억 화소짜리 폰카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건 거의 사기라고 보고요. 아무튼 간에 카메라가 화질이 더 좋은 거는 맞으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스펙이 그렇다는 얘기지, 내가 그거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느냐는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카메라가 화질이 좋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초심자가 전혀 사진에 취미가 없는 사람이 폰카와 카메라 화질 차이를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가?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저 같은 카메라 덕후는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겠지만,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봐도 별 생각이 없을걸요. 그래서 만약에 화질 때문에 산다고 하면은 저는 사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지만, 가끔 이렇게 명확한 이유를 대면서 카메라를 사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이유에 따라서 추천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나는 유튜버를 할 거다 라고 누가 지인이 요청을 한다면은, 저는 캐논의 M50을 사라고 강력하게 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게 이게 셀프로 촬영할 일이 많은데요, 들고 다니던 간에 아니면은 삼각대 지금 하는 것처럼 세워놓고 찍던 간에 셀프로 촬영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마이크를 사용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셀프로 촬영하면서 마이크를 쓴다고 하면은 스위블 액정이 주는 효용성이 정말 커요. 예를 들어 소니처럼 180도로 플립이 된다 그러면은 셀프샷 찍기는 편하겠지만, 마이크를 쓰면은 상단 부분이 이제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진 않거든요. 별도의 액세서리를 구매해야 되는 단점이 있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복잡하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저는 이제 M50을 쓰라고 권할 텐데, 대체로는 카메라를 왜 사는지 별로 목적이 없죠. 네. 그런 주제에 카메라 사지 말라고 하면 잘 납득을 안 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지인들이 야 사지 마 그러면은, 그래 안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냥 추천해줘, 아무거나 너 잘 알잖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 시작을 하죠. 나 이제 곧 여행을 갈 거다, 아니면 곧 아기가 태어난다, 그런 이유를 대면서 사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몇 가지 질문을 더 해요. 후보정 할 거냐? 아니면은 조리개 셔터 감독 이런 거 공부할 거냐? 이런 거 물어봐요. 거기서 만약에 나 후보정 할 거야, 혹은 조리개 셔터 감독 공부할 거야 라고 대답을 한다면은, 저는 보통 소니나 캐논의 카메라를 추천합니다. 소니 미러리스도 많이 권하고요, 캐논 DSLR도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물론 크롭바디로. 풀프레임을 권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 풀프레임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각오를 하고 왔구나, 그래 너도 여기 나와 같은 세상에 입덕할 준비가 되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추천해 주는데, 그게 아니고서야
본인이 풀프레임이란 단어를 말하기 전까지 저는 풀프레임 권하지 않아요. 아무튼간에 그런 상태라면은 소니의 크롭바디 미러리스나 캐논 크롭바디 데세란이나 가끔은 뭐 캐논 미러리스도 권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케이스라면은 예를 들어 뭐 후보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리기 셔터 감독 공부를 한다든지 하면은 최근에 나온 니콘의 Z50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거는 사실 모범적인 케이스고, 대부분의 케이스는요, 조리기 셔터 감도가 뭐야 라고 하고 자기는 후보정 할 시간 없대요. 그러면 뭐야, 명확한 이유도 없지, 노출 공부도 안 할 거지, 그리고 후보정도 안 할 거지. 그러면은 카메라 전 사지 말라고 진짜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카메라 사겠다고 하면은 저 이제 그제서야 돈 있냐고 물어봐요. 돈 얼마나 준비했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겠죠, 저한테. 그럼 저는 최소한 미니멈 200만원 정도는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가 200만원이고 보통 권장하는 게 한 25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 돈도 없다 그러면은 진짜 거기서 얘기를 종료하는 편입니다. 아, 모른다고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추천해주지 않을 거야. 이거 대화를 종료해요. 근데 대체로 제 지인들은 그 정도 예산을 갖춰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회계법인 동기들도 있고, 뭐 주변에 이제 제가 워낙 카메라 더 크고 돈 많이 쓰는 거 아니까 그 정도는 기대를 하고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후지 미러리스를 강하게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때문에 후지 미러리스가 엄청 많이 판매가 되었어요. 못해도 내가 진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주로 추천하는 조합은 T30이나 T20 요 정도 라인업이랑 거기에 23mm f1.4 렌즈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그 다음에 샌디스크에서 익스트림 프로로 64GB짜리 메모리 카드 하나 추천을 하고요. 여유가 있으면 2개 정도 구입하라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는 10만원 정도의 시루이 삼각대를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백팩에 넣고 다닐 만한 조그만 어떤 줌백 같은 거 있잖아요. 줌백. 그걸 하나 사라고 권해요. 저는 카메라 가방을 사라고 전혀 권하지 않아요. 카메라 가방은 나중에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때 구매할 일이지, 누가 이렇게 주변에서 사라고 할 게 아니고 최대한 사지 말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카메라 가방이 있긴 한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정말 이제 페이 촬영할 때 렌즈를 바리바리 싸들고 갈 때는 이제 들고 다니는데, 평소에는 그냥 일반적인 백팩에다가 줌백에 카메라를 넣어서 놓고 다닙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다닐 때 삼각대는 그런 일반적인 백팩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삼각대를 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실 들으면서 약간 의문점이 들 게, 아니 그 정도면 200만원 예산 가지고 살짝 부족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T30이 아마 100만원이고 23mm 1.4가 한 8, 90 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오버되죠 예산이. 뭐 그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정 예산이 이제 좀 딸린다 하면은 23mm f2 렌즈까지도 제가 추천하는 편이에요. 근데 가급적 1.4 사는 게 좋죠. 그리고 혹시나 돈이 조금 더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뭐 추가로 16에서 55mm짜리 f2.8 표준 줌 렌즈도 하나 권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저번엔 회계법인 동기가 몽골 간다고 그래서 제가 16mm 렌즈 권했어요. 몽골 가면은 광각이 필요할 거다, 광각 하나 사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때는 16mm 더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그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걸 권하는 이유는 이게 환산 35mm f1.4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뭐 1시간 정도 가볍게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바로 폰카와 차이점을 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아웃포커싱이 너무 잘 되니까 뭐 그건 실력이고 뭐 자시고 없잖아요. 그냥 조리개 개방해서 촬영을 하면은 폰카에선 전혀 낼 수 없는 느낌을 낼 수 있으니까, 아 이렇게 찍으면은 폰카랑 확실히 다르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뭐 표준 렌즈라든지 망원 렌즈라든지 이런 것처럼 불편하지 않게 촬영이 가능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피사체랑 배경을 같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표준이나 망원 렌즈를 권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웬만하면 초심자한테 50mm, 그러니까 환산으로 50mm 렌즈를 잘 권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초보 때 그거 사가지고 너무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웬만해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일단 초보는 어쨌든 간에 폰카와 차이를 느껴야 들고 다닙니다. 샀으면은 들고 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사람이 한 100만원 정도 쓰면은 에이씨 하고 그냥 장롱에 박아두는데, 200만원을 넘잖아요. 장롱에 박아두기가 쉽지 않아요. 억울해서라도 어떻게든 들고 다닙니다. 돈이 아까워서라도 억지로 들고 다니는데 폰카랑 차이가 많이 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제가 그 조합을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후지를 굳이 추천하는 이유는 뭐 어차피 여기까지 제가 선택지 다 다른 사람들은 후보정 안 한다는 거잖아요. 후보정 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이제 아무거나 쓰라고
캐논 DSLR 보급기나 아니면은 뭐 소니 보급기 이런 데로 보내는데 후지까지 온 사람이면은 일단 후보정 안 한다는 거죠. 후보정 안 한다고 하니까 JPEG 색감이 예쁘게 나오는 뭐 클래식 크롬이라든지 이런 필름 시뮬레이션도 있고 하니까 후지 쓰라고 권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정말 진짜 엄청나게 적은 확률이지만 진짜 적은 케이스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카메라에 흥미가 생겨서 사진 찍는데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좀 카메라 덕후가 돼가지고 렌즈를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제가 편하게 그 다음번 렌즈를 추천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소니라든지 캐논 이런 거에 크롭바디를 사면요, 그 다음번 렌즈를 추천하기가 상당히 옹색합니다. 다만 요새 소니 크롭바디 미러리스 9에서는 시그마 3총사가 있어가지고 16mm, 30mm, 56mm 3총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서드파트까지 고려하면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지막지하게 비싸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지만 소니에서도 2.8짜리 표준 줌 렌즈가 나왔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소니 미러리스도 추가해서 뭐 들고 다닐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캐논 데스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까지 권하지 않는 거는 조리개가 많이 개방되는 환산화각 35mm 미만 렌즈를 구하는 게 거의 힘들어요. 굳이 고른다고 하면은 크롭바디에다가 이사벨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사벨이 되게 비싸잖아요. 네. 이사벨 1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고매물 구하는 게 난이도가 높고, 이사벨 2 같은 경우는 단가가 너무 세니까 그거를 초심자한테 권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소니의 크롭바디 미러리스 9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네이티브 렌즈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후보정하지 않아도 JPEG 색깔을 예쁘게 낼 수 있는 필름 시뮬레이션을 제공해주는 후지의 카메라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개인적인 카메라 추천을 마치고자 하고요.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으로 주변 지인들한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라면은 보통 이렇게 카메라를 추천하고 있다. 딱 이 정도 레벨이니까요. 이게 뭐 꼭 그래야 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 스타일 아시죠? 저는 제 말이 반드시 진리라 뭐 이런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이제 후지를 권할 때 많은 분들이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지의 바디 퍼포먼스가 소니 미러리스만 못하다, 또 후지가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하는 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글쎄요, 그게 물론 후지 카메라의 퍼포먼스가 소니보다 못한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퍼포먼스라는 게 AF 잡는 속도랄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초보자들이 그걸 잘 느낄 수 있을까? 전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못 느낀다. 물론 뭐 A9처럼 기똥차게 잡는 거 보여주고 나서 그걸 보여주면은 그 차이는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비교 실험을 할 때 차이를 못 느낀다 이 정도까지 얘기는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만족감을 느끼는 차원에서 얘기해요. 예를 들어 후지 걸 사면은 만족을 못할 사람이었는데 소니 걸 사서 만족하게 될 뭐 이 정도 케이스는 사실 없을 것 같고, 굳이 그거를 이렇게 비교 실험해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다른 건지 모르고 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이제 비싸다라는 의견인데, 후지가 비싸긴 비싸요. 거기다가 뭐 돈 좀만 더 보태면은 뭐 소니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갈 수도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나 돈을 조금 더 보탤 때 얘기입니다. 가장 저렴한 캐논 미러리스 뭐지? RP 같은 경우는 100만원 뭐 그 정도 하잖아요. 120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거를 산다고 치면 35mm 1.8까지는 싸게 사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RF 마운트 카메라 얼마나 비싼지 저번에 보여드렸죠.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소니 미러리스도 물론 저렴한 게 몇 개 있긴 해요. 뭐 28mm 렌즈라든지 이런 게 있긴 한데, 애당초 바디 자체가 α7 마크3가 거의 한 190만원 정도 최저가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바디 하나 사는 순간 예산이 끝나잖아요. 거기다가 좀 제대로 렌즈를 또 사보겠다 하면은 렌즈가 이제 100만원, 200만원 우습게 넘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후지가 가성비가 비록 구리더라도 다소 창렬한 느낌이 나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게 타사 풀프레임보다 비싸진 않다. 서드파티까지 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종종 계시는데요. 서드파티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서드파티를 잘 권하지 않아요. 제가 서드파티 쓰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서드파티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굳이 뭐 서드파티 잘 쓰는 사람한테 그거 쓰면 안 돼요, 쓰지 마세요 뭐 이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쓰시면 쓰시는 건데
다만 제가 권하진 않는다. 딱 그 정도 레벨. 물론 요즘에 미러리스 시대에는 서드파티를 써도 괜찮다고는 느끼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사미양 것도 좀 써봤고 시그마 것도 시그마 건 썼다고 하기 좀 그렇고, 왜냐면 너무 잠깐 써가지고 제가 사용하면서 그렇게 남한테 꼭 추천을 해야 될 어떤 목록에 넣기가 살짝 그럽니다. 아직 확신이 없어요. 제가 서드파티를 사용하시라고 권할 만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외했어요. 그래서 서드파티는 별로 추천을 안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드파티를 고려한다고 치면은 예산을 정말 조금 더 투자를 해가지고 300만원 정도라고 치면은 소니 풀프레임 미러리스 가가지고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건 개인의 자유인데 어쨌든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정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오늘 생각했던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카메라 구입하고 의사결정 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